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건입니다. 8월 30일 오후 4시 10분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미국에 갔다 왔고, 뭐 지금 보수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재명 당선자가 좀 태도가 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스탠스가 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갔길래 이재명 당선자가 태도가 달라졌느냐. 여러 가지 뭐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 불구속 수사에 대한 권고를 뭐 검찰을 비롯한 5개 수사기관이 다 받아들였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뭐 구속영장인가요? 그게 뭐 기각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아무튼 좋은 얘기죠. 점점 그 저울이 기우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참 저는 이제 9개월이 돼 가는데, 내일 모레면 9개월인데 1.23 계엄 이후에 참 돌이켜 보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겪고 제가 웃음이 나와요. 자꾸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문외한, 그러니까 법적 지식의 문외한까지는 아니죠. 제가 그래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땄으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법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우리나라 교육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교육은 온 국민한테 고등학교 시절에 다 했어야 되는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 너무 없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저는 물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공부만 한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그 과목 중에 이제 민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민법이 중요하죠. 민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야 뭐 법을 이렇게 뭐 변호사 시험처럼, 뭐 사법고시처럼 이렇게 뭐 깊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공부한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자체가 간단하게 가볍게 공부를 한 건데, 그래도 어찌됐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법이 이런 거였나? 또 원리에 대해서도 저는 또 워낙에 이제 성격 자체가 원리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민법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뭐 이 법의 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 공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1.23 계엄 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내란으로 몰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내란이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거는 정말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냥 상식적인 선만 알고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헌재 판결에서 이제 당연히 기각이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웬걸, 이게 8대0 이종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제가 사는 세상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근데 그거는 뭐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를 했는데 그게 내란이 된다는,
이런 논리는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쪽에서 나중에 헌재 그 민주당 쪽에서 그 내라는 뺐잖아요, 또. 나 참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예, 그런 걸 겪었어요, 제가. 야, 이런 비상식적이고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뒤로 뭐, 6.3 선거도, 대선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느꼈겠지만, 정말 답답하죠. 예. 이게 뭔가,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예,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죠. 이제 그게 벌써 9개월째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근데 이제 이제서야 조금씩 추가 기우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근데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바람에는 야 빨리 이재명 당선자 그 사람이 빨리 그 감옥에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복귀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당연히 이것은 하늘이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할 텐데 정의가 이기는 쪽으로 정리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될까 이런 이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한 번쯤은 대통령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하는 걸 보고 아무리 지금 주요 언론들이 커버를 쳐주고 방어막을 쳐주더라도 결국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선자가 외교 무대에서 한 이제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인 성과를 그러니까 외교 행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점수를 매기자면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을 점수로 비교를 하자면 만약에 이게 이재명 당선자가 한 60점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80점 됐다. 이제 이러면은 상대편에서는 막 우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이재명 당선자가 잘했다. 이렇게 우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기는 거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60점인데 80점 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서 그래도 이재명 당선자가 잘했다. 그럼 우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은 보면 이제 저는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몰랐었어요. 이제는 알게 됐죠.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자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하셨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1.23 이후에도. 그때는 이제 탄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보여주니까 이거 잘하셨었구나 정말. 국빈대우 다 받았고 또 외교 무대에서 뭐 연설도 훌륭하게 기립박수 여러 번 받고 그거와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하고 온 거는 허리 빳빳이 세우고 이등병처럼 그건 무슨 정상회담도 아니고 이건 뭐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간 그 불량 학생처럼 그러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매겨봅시다. 아까 제가 이재명 당선자가 60점, 윤석열 대통령이 80점 이쯤 된다 그러면 우길 수 있어요. 우리 편이니까 나는 이재명 당선자 열렬 지지자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차이면. 근데 이 차이는 뭡니까? 제가 평가를 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90점 이상 나와요. 외교가. 현실적으로 90점 이상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의 98점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박하게 드려서 90점 정도 드린다 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요, 제가 점수를 아무리 많이 줘도, 저는 정말 아무리 많이 줘도 40점은 못 드리겠어요, 진짜.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 나와갖고, 뭐 많이 드려서 60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많이 드리려고 해도
많이 주려고 해도 40점을 못 줘요. 그러면은 박하게 주는 사람은 빵점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도 오히려 그 말이 더 맞다라고 봐요. 40점도 아까워요, 진짜. 그러면 4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윤석열 90점, 40점. 근데 우긴다는 거 아닙니까? 60점, 80점이면 그래 니네 편이니까 우길 수도 있겠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0점짜리하고 90점짜리를 놓고서 그래도 우리 40점짜리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요 언론들이 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가 되면 만약에 60점, 80점일 때 주요 언론들이 그렇게 우기는 것과 40점, 90점을 그렇게 우기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쉴드 치는 언론한테 데미지가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택도 없는 거짓을 갖다가 자꾸 보도를 하게 되면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점점점 그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깎이고 신뢰도가 깎인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언론이 쳐주는 쉴드, 그 방패의 내구력이 자꾸 감소한다는 거예요. 내구력이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이르면 그 방패 자체가 아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송국 자체가 아예 MBC라는 곳 자체가 아예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된다는 거는 언론사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니까 MBC에서 방송하는 뉴스, 그 정치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것은 MBC에서 방송하는 정치 방송은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이재명 대통령을 또 그렇게 쉴드 쳐주고 있으니 이제 진짜 바보가 아닌 국민들은 좀 이상한데 물론 거기서 이제 화면을 자꾸 발췌를 하고 악마의 편집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마의 편집 말고도 조국이 한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그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 조작하는 방식이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만년필 그거 얼마나 분위기 좋았느냐 화기애애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만 주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진짜 아주 바보들만 아니면 그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건 좀 이상한데 진짜 뭐 5천억 불을 퍼주고 와서 뭐 얻어온 건 하나도 없는데 분위기 좋았다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들은 분위기 좋았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보다 그것도 한 수 위였어요. 이재명 당선자가 트럼프한테 아부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부한 이유가 뭐예요? 아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럼 국익을 위해서 아부를 한 겁니까? 국익을 챙기려고 아부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죠. 대단하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 모욕감, 수치심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도 국익을 챙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국익을 챙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부는 왜 한 겁니까? 근데 트럼프는 아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한테 아부했다라고 보기엔 좀 뭐하지만 어찌됐건 아부 비슷하게 아주 분위기 좋게 의자도 살짝 빼주고 이런 행위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 갖고 또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의자까지 빼줬다. 그럼 이재명 당선자가 아부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일단 협상의 기술이에요. 상대방한테 아부하는 것도 기분 좋게 상대방이 기분 좋게 의자도 빼주고 강자인데 내가 강자인데 약자의 의자까지 빼주고 그러면서 트럼프는 얻어갈 거 다 얻어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밀 회동 그러니까 비공개 회동에서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자들 많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의자도 빼주고 만년필도 뭐 사이좋게 너 만년필 좋다 내가 좀 써도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재명 당선자 예 쓰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뻔한 분위기였잖아요. 예. 웃기는 상황이죠. 진짜 무슨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그런데
이재명 당선자가 트럼프 앞에서는 정말 고양이 앞에 쥐었죠. 그 분위기가. 그것도 갖다 바치고, 만년필도 갖다 바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비공개 회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적에는 비공개 회담에서는 트럼프의 태도가 확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종의 비공개 회담이라면 일종의 겁을 좀 줬을 거예요. 물론 뭐 그거를 깡패들처럼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말로 굉장히 험한 말도 해가면서 정상 간에는 할 수 없는 말들도 해가면서 겁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트럼프 스타일이고요.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들 많은 자리에서는 의자도 빼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자도 빼주고 만년필 뭐 친하고 뭐 이렇게 만년필 좀 줘 뭐 이러고 아주 좋은 얘기하고 분위기 좋게 해놓고서 그러면은 기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트럼프가 역시 그 약소국의 그 대통령인데도 잘 한다. 그래도 사람 그 참 매너 있게 신사답게 대국의 대통령으로서 참 예의 있게 잘 해줬다. 의자도 빼주고 이런 식으로 역시 강자의 뭐 여유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은 다 그렇게 보게끔 만들어 놓고 비공개 회담에서는 그러면은 언론들은 뭐 비공개 회담에서도 잘했겠지. 의자도 빼주고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잘했겠지. 근데 그건 모를 일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저 같으면 트럼프랑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라면은 트럼프랑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의자 빼주고. 예. 오, 잘생겼어. 그 잭 스미스, 그 미친 새끼, 이거. 예. 이재명은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을 만한 농담하고 자기들끼리는 아는 농담 막 던진 거예요. 트럼프가. 그 자기들끼리 웃었어요. 특검, 그거 잭 스미스 걔냐? 걔가? 그 미친 새끼야 그거냐? 그냥 자기들끼리는 웃고 이재명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아부는 해야 되니까 따라 웃어야 되니까 이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 상황을 만들었고 그러면은 비공개 회담에서도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유추하느냐? 뭐 그 분위기 계속 연장됐겠지. 이렇게 당연히 유추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뭐 이재명한테 그렇게 잘했으니까 비공개 회담에서도 똑같이 했겠지. 아니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해놓고서 쉽게 얘기해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재명, 이제 비공개 회담 자리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야, 재명아, 너 죽을래? 너 부정선거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의자 빼주니까. 야, 너는 씨발. 그러니까 욕까지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인 모드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너 깡패라며? 이랬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이제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너 이 새끼야, 내가 의자 빼주고 하니까 너는 뭐 씨발 나는 너처럼 아부 못 떨 줄 알았지, 이 새끼야. 너는 아부 떠는 거 갖고도 뭐 잘난 체 하더라. 야, 뭐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뭐 이따위 소리 하고 말이야. 넌 새끼야 그런 새끼잖아. 야, 이 새끼야, 내가 의자 빼주고 그러니까 이 새끼야. 언론들 다 속았잖아, 이 새끼야. 너 깔아, 이 새끼야. 뭐 이러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런 거예요. 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바짝 쫄겠죠. 공개된 자리, 그러니까 기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는 나이스하게 해주다가 비공개 딱 되니까 태도 확 돌변해갖고 야, 이 새끼 똑바로 해. 너 부정선거잖아, 이 새끼야. 네가 대통령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은 그거 안 나겠어요? 예, 그렇게 됐을지. 비공개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너 네가 대통령이야, 이 새끼야? 너 뒤질래? 너 뒤지기 싫으면 이렇게 해, 임마. 내가 너 목숨만을 살려줄게. 너 원래 뒤져야 돼. 근데 목숨만을 살려줄 테니까 너 이렇게 알아서 해, 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과격한 비유고 아무튼 그거에 그 유사한 어떤 그래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압력을 가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자에게 비공개 회담에서 뭔가 좀 겁을 줬겠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범죄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범죄자 새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범죄자 새끼가 부정선거로 지가 대통령 돼놓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였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이 건방진 새끼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네가 대통령이야,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나랑 씨발 정상회담이라고 나랑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지금 너랑 나랑 지금 이게 대화해야 될 네가 상대야 이 새끼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대통령도 아닌 새끼가 어디 감히 건방지게 지금 내 미국 대통령인데 나는 미국 대통령인데 너는 새끼야 무슨 자격으로 이 새끼야 이 깡패 같은 새끼야 여기 와 있어 앉아 있어 이 새끼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론 이제 저처럼 표현하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젠틀하게 화를 냈겠죠.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넌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범이잖아. 네가 대통령이야? 말해봐. 너 대통령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 대통령이야? 뭐 영어로 했겠죠. 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대통령이냐? 네, 너 대통령 아니잖아. 너 대통령이야?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어디까지 갔을지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어찌됐건 뭐 지금 뭐 이제 유튜브 보수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뭐 유리하게 해석하잖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듯이 유리하게 그때부터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 이재명 당선자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저울의 추가 약간씩 기울기 시작했다. 이제는 드디어 좀 이쪽으로 저쪽이 워낙에 새가 막강했는데 사법부고 뭐고 방송이고 뭐고 다 장악을 해놓으니까 행정부고 워낙에 진짜 추가 많이 기울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역전돼 갖고 거의 균형이 맞춰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재명이 미국 갔다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짝 쫄아 있을 것이고 뭔가 겁을 먹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트럼프였으면 그냥은 안 보냈을 거예요. 겁을 줘서 보냈지. 너는 이 새끼가 가짜잖아 이 새끼야 그러고서 그랬죠. 그거 한번 얻어 맞았죠. 정신적인 데미지도 있고 뭐 엄청난 데미지가 왔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는 외교에서 성과 자체가 개판이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벌써 50%가 무너지고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아졌다 그러죠. 그것도 무슨 골든 크로스 반대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때 뒤집어졌다 이 뜻이잖아요. 영어로 뒤집어졌어요. 이제 잘하고 있다 보다 못하고 있다가 좀 높아졌어요.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 특수성이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대통령하고는 지지율이 다르게 작용할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정당성이 확실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졌어. 그때 뭐 30% 밑으로 간 적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지지율이 떨어진 거 그런 수준이겠지만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수성 있는 대통령입니다. 정당성이 전혀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것은 완전 180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재명 당선자한테 지지율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율과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당선자가 30% 밑으로 떨어진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3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곧 바로 그냥 또 10%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급전직하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특성을 나타낼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사실은 계속 발목을 잡아 끌어내릴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벌써 50% 밑으로 떨어지고 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은 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반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장동혁이라는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이 상당한 그 잠재 능력이 있는 걸로 지금 많은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뒤를 잇는 정말 또 한 번의 걸출한 대통령이 나타나야죠. 그건 이제 그런 인물은 하늘이 내는 건데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과연 그런 인물이 돼 줄지. 근데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장동혁이라는 인물. 또 지금 김민수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 인물 또한 나이도 젊고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인물들이 속속 출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본 바로는 그런 두 인물이 갑자기 출연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전한길 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걸출한 인물 두 명의 출연 이것도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많이 상승세예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곧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울의 추가, 저울이 이렇게 기울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이게 한 번 기울면 저 정당성은 없는 정부는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다. 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희망 고문 전문가 웃군이었습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